안녕하세요. 타로스트레스 엔젤의 도움을 드릴게. 주간 타로스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요즘에 뭐 국내 주식자 폭락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뭐 그거야 국민연금이 이제 개인들의 뭐 이득을 다 이제 털어먹었다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고 솔직히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래서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으로 이제 수익을 다 돌려는 바람에 뭐 3, 4억을 손해봤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좀 소식 보면은 AI주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AI주 자체가 지금 소형 원작 SMR 때문에 뭐 젠수왕 그또 엔비디아 쪽에서 와온 것도 있고 찾아야 이유는 많습니다. 이래저래 많은데 이제 소형 원작 쪽이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좀 해결 방책을 오늘 해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소형 원자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구도 줄고 하니까 이제 기계화 시켜서 기계로 자동화를 시키려면 이제 로봇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구미의 무슨 반도체주, 이 세아메카닉스인가 뭐 있던데 그쪽하고 뭐 삼성하고 뭐 연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이 조금 뜨는 느낌? 뭐 지금 당장 주식을 통해서 봤을 때도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앞으로가 더 대단한 거죠. 그게 계속 끊임없이 납품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그 보면은 서빙 로봇 이미 상용화 되죠. 그게 이제 구미 반 그 로봇 업체 로봇 생산 업체인 하여튼 세아메카닉스인가 하여튼 거기서 만들었다고 이제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몇천 원대였었는데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찌라시가 더니까 그렇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엽전에 두산 에너빌티 모른다라고 한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세아 메카닉스 그게 지금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몇만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수항과 삼성전자가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AI 시대 그런 것도 있고요. 데이터 전산 케이블 업체 있고 대한광통신 뭐 있다는데 그것도 지금 동전주라 해서 몇백 원짜리였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지금 12,000원 막 올라가는 거 선번양 돼가지고 AI가 다시 또 뜨기 때문에 원전의 탑 클래스 1황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한국형 원전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원전이죠. 근데 그걸 소형화만 시킨다면 그야말로 한국이 SMR 쪽도 빠르게 따라잡겠죠. 다른 나라도 SMR 개혁을 한다는데 솔직히 한국만큼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핵 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단지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만들어 놓고 핵심인 핵만 만들게 만드는 게 목표를 하다 보니까 모든 기술은 다르다. 하지만 SMR에 그걸 접목시키는 순간 순식간에 만들어내죠. 딴 나라에 비해서는 모든 기술 다 가졌기 때문에 모든 핵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단지 핵심이 핵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런 나라에서 무슨 핵을 만들어라고 하겠지만 핵 최고의 미국 전문가에서 우리 한국은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다 확보한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원자력은 껌이겠죠. 단지 현실을 구현해내는 게 문제겠죠. 이론상에는. 그 3D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만들어보고 어느 정도 작동을 하면 이제 그걸 실물로 바로 만들어서 전력난을 해소하는 그런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D 프린터도 상당히 많이 도움되기 때문에 그걸 아주 극소형화 시킨다고 하면 KF-21 같은 전투기에 한 6세대쯤 돼가지고 레이저 우리나라 또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계가 있으니까 몇천 원짜리죠. 어쨌든 전력을 필요하니까 전투기의 모든 전력을 다 공급하고도 그 레이저로 싸울 수 있게끔 6세대 한국형이 나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소형 원자로가 아주 적어진다면 전투기 탑재를 하니까 그 전투기 탑재한 걸 또 가정용으로 보급을 시킨다. 무한 동력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전기세가 뭐 딱히 들어가지 않겠지만 뭐 여러 가지 축소판이 계속 이용이 될 겁니다. 차에도 전력을 연결시킬 거고 물론 위험을 하죠. 폭발하게 되면 방사능 노출이라는 게 이런 게 다 관건이겠죠. 어쨌든 소형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했다는 거고 그걸 상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 다운 한국일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도 사실 비싸기는 오지게 비싸게 만들지만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성비와 그 성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핵심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 그거죠. 핵심 기술이 미국처럼 이만큼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오래 걸린다. 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자금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는 한국인이 없겠죠. F-35 당시에 한국인이 들어가서 같이 엔지니어가 일을 했던 일화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중국에 이제 기술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죠. 대우가 좋으니까. 근데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법이 따라오지 않아서 법이 이제 노동자 편을 들게 되면 기업은 죽게 마련이고 기업은 이득을 위해 존재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인권을 존중하니까 인권과 돈은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차이점이 많죠. 인권을 올리자고 하면 복지가 좋지만 기업이 죽습니다. 기업을 우선시하고 하면 복지가 좀 떨어진다 한들 사람의 개인 개발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 개발을 통한 능력 상승을 위해서 목표가 생기고 그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노동자 측의 인권을 만약에 따르겠다면 다 같이 먹고 잘 살자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기업이 살 수가 없죠. 극소수가 버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극소수가 그렇게 버틸 만한 게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왜냐면 중국이 대부호가 있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먹여 살린다. 근데 한국의 두뇌로서는 그건 판단이 빨리 쓰죠. 해외로 뜨자 나갑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도 지키지 못하고 해외를 추천하는 나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없겠죠. 해외로 살아가는 이미 해외에 여러 기지들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해외로 본사가 날아가는 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손 까딱하면은 바로 제발 좀 와주세요 하는 데가 넘쳐나는데 공표를 하는 순간 한국 망하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져나오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권에서라면 그러고 남아요 원래라면. 이재명 정권이 원체 탄압을 좀 기업 쪽에서 봤을 때 탄압이 너무 심해서 빨리 정권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정권이 슬슬 바뀔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빨리 바뀌어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R&D를 예산을 잡아서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고 세계 시장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을 갖게 되는 건데 안타깝네요. AI가 빨리 올라와가지고 특히 방사는 기술 유출이 안 되는데 중국인들이 이미 한국에 다 들어와서 한국의 군사기지를 다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해놔서 중국에 보면 다 떠 있습니다. 군사기지를 면밀하게 청와대의 그런 위치도 모양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미국의 그게 참 블러 처리 되는 것처럼 한국도 블러 처리가 되는데 지금은 중국에 의해서 다 공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군 부대 위치까지 다 드러났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중국에게 많은 걸 노출할 나라가 정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걸 중국에 넘겨줬다.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려면 일단 중국인부터 축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외국인을 배척을 하느냐? 상호주의 원칙이 따라서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우리 땅을 이제 중국이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이제 사람들이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한국인은 땅을 못 삽니다. 아파트를 못 삽니다. 근데 중국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땅을 사고도 나중에 되면 중국 인민공화국으로 이제 소유주가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땅이라는 거죠. 개인이 분명히 샀을 건데 돈을 못 갚아서. 중국 개인 부호의 뭐 좀 돈 많은 사람의 땅이 아니라 그냥 중국 땅인 겁니다. 나라의 땅. 그러면 나라가 고의적으로 한국을 먹으려고 땅을 산다라는 말이죠. 용산구체 땅도 있고 제주도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사법관에 지금 중국인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다 손을 봐야겠죠. 정권이 바뀌면 사법권도 먹고 경찰도 중국 애들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경찰도 육군 사관 앞에도 부사관도 다 이제 중국인은 다 빠져나와야죠. 간첩들이 지금 우울거리는데 너무 방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미국이 우리를 은밀하게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은밀히 다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지금 이란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란부터 어떻게 봉합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게 이제 한국 쪽입니다. 한국은 이제 FBI 국장, CIA 요원 전부 다 투입을 해가지고 정보를 다 수집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곧 이란 마무리 치는 대로 한국을 칠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친중을 너무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미 의회 상원의원들 혹은 청문회 통해서도 한국이 이미 정권 자체가 친중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었고 중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중국인들이 이제 곳곳에 한국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한국을 미국이 보고 있기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제가 볼 때는 이제 3개월 뒤에는 이제 슬슬 한국에 접근하지 않을까. 그 안에 이란이랑 무조건 단판 치를 것 같아요.
6개월이면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이제 축출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한 1년하고 좀 넘었을 때 좀 그때 가서 좀 정권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금 지났죠. 그래서 1년하고 이제 거의 한 6개월 되겠네. 미국이 나서게 되면 베네수엘라 꼴이 나겠죠. 주한미군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의 위치까지도 중국인들한테 드론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그거를 원치 않았지만 한국이 이제 개방을 해놓으니까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이제 주한미군의 그런 위치까지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미국이 보고 있지는 않겠죠. 어느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든 미군 기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노출을 꺼려하고 막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걸 방임을 하고 있다. 그거는 정권 축출의 가장 큰 연결고리가 되니까. 나라가 점점 북한 쪽에서 쳐들어온다. 혹은 2027년 대만 공격설이 힘에 실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북한이 포격을 하고 자살 드론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자살 드론으로 인해서 7군단의 북진적인 공격이 먹통이 되거나 그리고 비대칭 전략의 위력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에 중공군이 내려온다면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냥 시선을 그쪽으로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만을 공격을 하겠죠. 주한미군이 투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미군조차도 중공군이 이러면 확실히 밀릴 걸 알기 때문에 한국으로 투입이 되지 대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군이 소형 핵 사용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핵은 들고 있어도 핵 우산이 실패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때 핵 우산 제공하겠다는데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도배를 해서 동유럽의 최강이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서구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더 이상 동유럽이라든지 나토라든지 이런 미국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이랑 동맹 관계에 있지만 불신하기 시작하면 결국 마지막에 핵 개발입니다. 여기저기 핵 개발. 핵이 있어야 그래도 나는 어느 나라한테 친구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원치 않거든요. 무기가 그렇게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해도 결국 재래식이기 때문에 핵심은 핵 하나 들면 끝나는데 북한만 봐도 핵 하나만 들고 있어도 떵떵거리는 줄 않습니까? 북한 자체는 솔직히 우리나라로 밀 수 있는데 중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아마 이제 정책 변경이 돼서 소형 핵을 이제 미국이 쓴다고 한다면 그게 2027년 이제 중국 대만 공격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닐까. 소형 핵폭탄을 지금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쏠 거고 그게 중국 대만 쪽에 있는 중국 땅에 꽂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자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합동
그 비행도 하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군사훈련을 위해서 이게 또 돌면서 정찰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제 비행을 하면서 대공방어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있지만 간첩들의 이제 중국 공산당의 그런 정보력이 진짜 맞는 건가도, 해안가에 있는 군부대 위치, 대공포 위치 이런 것도 중국인들이 이제 드론을 통해서 다 위치 확보했기 때문에 그 진실인가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살짝 들어보는 거겠죠. 네, 지금 바람을 잡는 거예요. 슬슬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주도권을 잡으려면 핵 우산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내려져야 되고, 진짜로 강대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중국에 제대로 보여줘야 또 러시아도 제대로 이제 알게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핵 우산을 선택했는데 저 정도면, 이게 답은 하나예요. 한국형 무기로 모든 통합을 한다. 미국과는 좀 다르겠지만 좀 싸게 접근하는 거. 도배가 되는 순간 한국이 주도권을 잡겠죠. 대만에 우리나라 무기를 좀 수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지금 너무 간첩들이 너무 많고요. 한국도 간첩이 지금 많아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대만은 100%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중공의 그런 간첩들 한 60%가 점령 중이고 넘어왔다고 봐야 되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미 많이 포섭이 됐죠. 북한이든 중국이든. 총무를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막 나가는 것도 있고, 전과자로 도배된 것도 그렇고. 오늘 참 전과자로 도배된 국회의원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전과를 달고서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 떳떳한 청렴결백이라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없어졌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주간 다루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뒷면 보겠습니다. 뒷면을 보시고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면 공개했습니다. 앞면을 보시고 나하고 좀 잘 맞는다, 혹은 눈에 띈다 하는 카드 있으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시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타임라인에 남겨둘 테니까 저희 먼저 찾아가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간 타임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새로운 이직 혹은 새로운 연애를 꿈꾸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꿈만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과거에서 해왔던 것처럼 쭉 똑같이 변함이 없이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회상에 대한 카드인데요. 과거에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한다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합니다. 의지만 다졌고, 의지를 다지고 나니까 이게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자존감이 바닥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확신만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발목이 묶인 채로 황금빛 미래를 꿈꾼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채 현실적으로 행복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없애야 된다, 그런 걸. 감정을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3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이 답답하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래서 감정이 닫혀있죠. 지금 현재 속마음은 쏘다.
큰 결심만 하고 있다. 엉덩이만 무겁죠.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결심만 있는 겁니다. 행동은 없고. 그리고 더 월드, 이번 한 주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속마음 파워를 할 수 있는 속마음 덕화를 무엇을 할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막 행동하고 싶고 돌진하고 싶은데 무대뽀적인 전적 카드가 왔는데 막상 앞으로 가니까 코앞에서 장시간 고민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냥 결정 못 내서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자,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아쉬운 게 없다. 아쉬운 게 없는데 묻어놓은 돈도 많고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거겠죠. 저금. 아니, 또 이성이라면 주위에 이성들이 많은데 좀 눈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 주위 없는 사람, 독특한 사람 상당히 눈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 사람을 바라보긴 하겠지만 아쉬운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있어, 있어도 보면 없어도 보면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저까지 무엇을 내가 설렜다는 느낌도 있고요. 딱 봤을 때 설렜다는 느낌도 있고 섣부른 감정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들이 다릅니다. 예. 자, 저까지 무엇을 할까요? 풍요. 이번 한 주는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다 누리는데 지금 마음속에 풍요가 떴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설레임 감정을 안고 있는데 그게 바로 풍요라는 거. 그 사람이 옆자리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돈적인 풍요겠지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기에 너무 편해서 움직이기 싫은 거. 자,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풍요. 애매모호하다. 감정적인 문제네. 왜냐하면 상대방 옆자리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서 그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못 보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이 카드 뭘까요? 데스 카드입니다. 지금 현재 주급과 짓는답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고 있는데 그 해를 보고 있지만 빌어도 소용없고 이걸 다 지나가야지만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카드 무엇을 말까요? 현실적인 문제로 힘든데 그런 마음을 안고 가고 있죠. 말도 안 하고 혼자만 끙끙 앓면서. 근데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이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 그럼 그보다 앞서서 한번 좋은 일로 그냥 단순히 볼게요. 단순한 거 이번 주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천천히 어떤 일을 진행시킨다. 주위에서 이제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등 떠밀려서 뭐 천천히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움직이고 천천히 티가 안 내겠지만 움직이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욱해서 뭐 바꾸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욱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겠죠. 그래서 뭐 뒤를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거. 그리고 저게 행동을 하고 후회하는 거. 불타는 사랑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만 깊이 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카드 리딩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들으시다는 거 정하시기 바랍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좋은 만남, 좋은 계약, 좋은 연인이었다.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 대화가 잘 되는, 부드럽게 주고받는 사람들하고 만났었다.
지금 현재는 오랜 시간 생각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돈이라고 한다면 한 80% 찍어내는데 더 찍어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장인의 카드의 특수성상 한 자리에서 장시간 있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죠. 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냐? 상대방이 거절할까 봐서. 내가 어떤 얘기를 부드럽게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할까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장시간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장시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좋은 카드는 주위에 하소연을 좀 많이 하고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열쇠고리도 찾겠죠. 어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요. 지금 하소연할 때가 아닙니다. 예.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감하게 행동한다. 킹 오브 원지 자체가 자신의 행동을 과감하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나의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난 내 방식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 이제 얘기하면 상대방이 따라가겠죠.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과감하게 자신의 행동을 얘기한다. 그래서 좀 속마음 왔을 때 퀸 오브 컵스 자체가 마음이 답답하죠. 감정이 갇혀있기도 하고 오랜 시간 답답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퀸 오브 컵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는 원하는 걸 되돌릴 수 없는 끝이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걸 통보한다. 부활도 부활이지만 또 다른 심판 다음에는 부활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속마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 저 카드 무엇입니까? 만천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해서 속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전부 다 드러내고 싶으면서 저 카드 무엇입니까? 더 하이프리스트는 마음, 왜 저렇게 만천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느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그렇다. 또 다른 의미는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하이프리스트는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카드니까요. 묘사지. 자, 저 카드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짝사랑 카드가 나왔습니다. 냉철하게 여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바람을 보고 있죠. 자, 저 카드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힘든데, 돈이 사람 문제로 힘든데 어디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안 준 적이 있다. 자, 저건 무엇을 말할까요? 왜 저러고 있냐?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혼자서 다 안고 간다.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무슨 얘기예요? 좀 사람들한테 얘기 잘하고 지내세요. 근데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치고 감정기복이 상당히 심한 거죠. 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를 잘하고 있다. 영업의 신일 정도로 아주 대화의 신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 카드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지 않아서 혼자서 다 안고 가는 거. 천천히 스트레스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다 안고 가고 있죠. 혼자서 말 안 하고 이렇게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 이번 주에 좋은 일이 많답니다. 일이 굉장히 많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은 뭘까요? 어떤 행동에 대한 생각, 그것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확신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겠죠. 나의 행동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난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상실감이다. 이번 한 주는 상실감이 크겠지만 일단 있어야 된다. 쓴소리를 좀 할지언정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란 얘기죠. 여기 보시면 칼을 들고 있죠. 칼 들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과거에 크게 한번, 더 먼 과거에 또 크게 한번, 두 번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칼을 내가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실감이 크다. 왜? 이 카드에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같은 성향인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칼을 쥐고 있는 쪽이 맞은 것 같아요. 상실감을 안겨라가 되겠죠. 왜?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충분히 할 상실감을 안기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신다면 여기 앉아서 지금 여기 서서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을 일체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완주기 때문에 왕으로서 얘기를 하면 말에 어떻게 또 행동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두 번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냐? 이거죠. 생각을 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상실감이 있다 한들 마음속에 두게 되면 자신이 이제 스트레스만 너무 심해져요.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쓴소리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상대방한테 상처를 받을지언정 그 상처를 분명히 두 번 크게 주었을지언정 혹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일지언정 내가 불과 같은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답답해서 숨기고 있다라는 좀 마음속에 얘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번 카드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을 들으시다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카드리 제압을 하겠습니다. 3번 분은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마음 메모를 갖고 있었거나 또 말을 아예 안 했다. 마음에 속마음 있는 걸 얘기를 안 했지만 말을 안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속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죠. 사수 카드 자체가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걸로 나옵니다. 촉이 좋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마음의 상처를 가심하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가리고 있던 것이 마음의 상처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아파서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하는 중이라서 그렇다. 지금 현재 소심하게 생각을 가리고 있죠. 이렇게 하지 말라. 말을 언제나 때가 되면 얘기해야 된다. 때를 기다린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짝사랑하는 카드기도 하고 절대 이 말을 하지 않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서 간직하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야 되겠다면서 냉철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봤을 때 간을 보고 있죠. 안부 인사 정도라든지 SNS 염탐 정도만 마음속에 하고 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울질하고 있죠. 나한테 관심을 달라는 사람한테는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관심을 조금 주는데 상대방이 안부 인사 정도로 묻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한 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이건 두고 일방적인 통보.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끔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혹은 부활.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해방된다.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속마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러스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간만 보고 있는 거. SNS 연습만 하고 있고. 더러우스 무엇을 할까요? 왜 저렇게 더러우스가 떴나?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그렇다. 자,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정 기복이 심한 겁니다. 이 카드가 또 감정 기복이 이제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나이츠 오브 펜타클. 나이츠 오브 펜타클 자체가 이제 때를 기다리는, 긍정적으로 이제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지금을 만족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족하지만 더 좋은 것을 긍정적으로 꿈꾸고 있고 80% 만족을 하기 때문에 20%를 위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자,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중이다.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되고 네, 마음속에서 저렇게 뜨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만족을 하는 느낌, 자기 만족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좋은 카드를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어떤 행동에 대한 시작 카드.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어떤 연인 카드이기도 한데 연인이 되고 싶다는 행동에 대한 생각. 내가 행동해야 된다.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을 내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 버려야 된다. 어떤 일에 대한 겁니다. 행동이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걸 버려라. 행동하라는 얘기죠. 자,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과감하게 지금 행동을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명령형이겠죠. 킹 오브 완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내기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행동의 제왕이 자신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앉아있지 않습니다. 상대방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 않아야 된다. 명령하고 자신이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조언을 보실까요? 정신없이 바쁜데 자기가 감당할 정도로 바쁘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바쁨,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인 것이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 생각이죠. 똑같이 전반적으로 생각을 너무 깊이 하시는데 행동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간절히 제외, 간절히 바라라. 제외를 하라는 얘기예요. 온통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간절하게 바라지 말고 마음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3번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트위스트한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부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척박한 환경에서 혼자서 버티고 있었다. 똥꼬집이죠.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다 듣지 않는 똥꼬집. 하지만 내 사람한테만, 인정한 사람한테만 정말 잘해주는 카드이기도 하고, 그 독보적인 능력,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하나로 그 극한의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사람이나 돈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전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더 잘 될 수 있을까? 지금 보여도 그리고 돈이라고 한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써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을까를 혼자서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킹 오브 펜타클. 온통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갇혀서 좋다. 사람에 대한 문제는 킹 오브 펜타클스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보통 집중돼 있죠. 그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가만 보고 있는, 정작 관심을 달라는 사람들은 관심을 주지 않고 관심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안 보인 사람 정도나 염탐, SNS에 염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 큰 마음은 다 숨겨 있다. 상대는 몰라요. 이러니까
안부 인사 정도로 안부 인사 정도밖에는 안 된다면 상대방이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끝났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뭐 사람 문제라고 보면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끝내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을 막 끝나고 트라우마를 막 끝냈기 때문에 이제 빛이 보이니까 이제 좀 당장은 아니겠지만 분명 움직이게 좀 행동이 끝났으니까, 행동이라는 생각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속만 봤을 때 데빌 카드 나왔습니다. 데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탐욕. 내가 스스로 그 상황을 들어갔지만 상황도 그 상황에 묶여 있게끔 만드는 카드. 육체적 욕망도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혼자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짜는 거다. 자, 그렇다면 좋은 카드, 저 속마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맺어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행동으로 밀리니까 우리 이게 뜻이 아프다,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트라우마를 못 끝내서 그럴 수도 있고. 자, 저 카드 무엇을 맺어요? 상상연애. 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냐. 상상연애를 하기도 하고 결정장애가 있으셔서 그래요. 네, 저 결정장애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저 카드 무엇을 맺을까요? 어떤 상상을 하냐. 결혼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월드에 대한 상상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는 상상, 혹은 육체적 욕망과 만난다면 오르가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면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 하늘을 붕붕 떠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구름 위에 떠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호받고 있죠. 하늘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도 빨개 보는 카드가 있고, 여기도 빨개 보는 카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체 이미지가 다시 중복이 되는 경우라면 그냥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성관계 쪽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카드 무엇을 맺어요? 결혼도 의미하는 카드인데,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마음속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연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저 카드 무엇을 맺어요? 연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다도 되고, 어떤 저 칼의 의미는 무엇이냐. 일방적인 통보, 되돌릴 수 없는 끝, 심판, 부활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드라마가 끝났고, 여기서 제 속마음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확답을 받고 싶다. 일방적으로 어떤 확답을 얘기하고 해서 받고 싶다는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주위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는, 하지 말랍니다. 뭐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두 명이 이렇게 들어주고 있지만 하지 말래요. 자, 이 카드 무엇을 낼까요? 저스티스 카드입니다. 이거는 냉철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얘기하려 된다. 한마디로 툭 한번 던지고 자세한 내용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냉정한 척, 냉정하게 이 정도는 얘기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공개. 자세한 얘기 다 마음속에 숨기는 거죠. 그거 하지 말랍니다. 자, 이번 주의 조언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의 조언은 감정을 컨트롤 잘 할 수 있게 된다. 감정 조절을 정말 잘하게 된다. 자,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마라 행동은 무엇일까요?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지 말라. 자신감이 없어서 물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애매모호하게 그런 태도를 하지 말라.
그럼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간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그것이 꽃길이 될 수도 있고 험난한 산을 가는 길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4번 카드 중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테스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카드 중에 시작하면서 5분 동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이러지부터 저러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 답답 나는 생각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끊임없이 정신이 없을 정도 계속 이렇게 깊이 고민한 것도 되고요. 정신없이 바쁜 것도 됩니다. 몸이 운명의 수레바 자체가 좀 뭔가 변화, 바쁘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됩니다. 좋은 감정인데 현실적으로 힘든 것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이건 조금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더 많이 보면 괜찮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는 저스티스 저기까지 할 말만 딱 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 다 숨기서 그랬다. 냉철한 모습만 보이고 있었더라고요. 아주 냉철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다 공개를 안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천에 모든 것이 드러나다. 속에 있는 말을 다 뿜어내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요. 속마음은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잘 될 수 있을까를 막 속마음으로 고민하고 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를 계획을 짜는 거죠. 이 카드는 무엇을 맺을까요? 속마음 카드로 애매모호하다는데 이번 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틈을 보이면서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자신의 감정을 못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속마음 카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맺어요? 상대방이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얘기를 전달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당장 대답을 못하고는 있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고요. 저 카드 무엇을 맺어요? 앞이 캄캄하다. 왜 저러고 있느냐? 지금 공황장애가 이럴 정도로 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끝도 없는 장애물이 펼쳐져 있고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불안한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기도 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 카드는 무엇을 맺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않아서 좋은 미래를 꿈만 꾸고 있는 겁니다. 의지만 다져놓고 한 관문을 넘어서는데 의지만 다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거나 발목이 묶여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좋은 미래만 꿈꾸는 카드. 그래서 앞이 캄캄하다. 자유이 너무 많다. 저 카드는 무엇을 맺을까요? 자꾸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고 저러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도망치고 싶고 아무튼 이런 거 좀 끌려 누군가한테 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막상 뒤를 돌아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생각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자, 저 카드 무엇을 맺어요?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새로운 연애도 포함이 됩니다. 왜 끌리냐?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 새로운 연인 카드도 하니까 연인을 새로 인연을 시작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 자, 저 카드 무엇을 맺을까요? 혼자 만족을 빠져있네.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 혼자만의 만족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 지금에 만족하는 거지. 저 카드 무엇을 맺을까요? 온통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 그거 버리셔야 된다.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좋은 일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좋은 일은 인내심 있게 때를 기다리는 카드. 그러니까 쓴소리를 좀 잘하는 편인 분인데 좀 소심하게 좀 말을 가려서 하는 그런 모습이 좋은 일이다. 자, 이 카드는 이렇게 나오고, 자,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게 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거. 또 어디론가 뭐 떠나는 카드기도 한데 그게 지금 뭐 어딜 떠나거나 뭐 나도 모르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보면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자신이 이제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지? 천천히 이동한다 생각하라. 어디론가 천천히 이동한다고 생각해야지 당장 뭐 옮기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서 천천히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 무슨 비슷한 거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